오늘은 제가 첫 화면에 보여드렸듯이 미국에서도 대형 평수 4bedroom, 3bedroom도 아니고 2bedroom도 아니고 싱글 bedroom도 아니고요. 대형 평수가 점점 전체 아파트먼트 거주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먼트라고 하겠지만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리고 틱톡 정부가 이제 지금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끝나고 트럼프 취임식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트럼프가 틱톡에 대해서 물론 틱톡을 찬성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틱톡을 넘기는데 미국 관련된 미국 컨트롤 지분이 50% 이상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론조사에서도 틱톡 관련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 지금 골드를 금을 정말 애지중지해도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미국 대형주 지수 S&P 500 지수와 비교해봐서 골드가 좋을 때가 있고요. 골드가 조금 덜 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를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환영드리고 제가 종목을 9개 정도 실제로 종가 기준으로 사고팔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는데 실제 종가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종목 추천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은 이제 존 보고를 제가 좀 많이 하다가 데이 달리오 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 달리오의 8개명 성공 투자를 위한 10개명 지금 제가 존 버글님의 10개명은 많이 했고요. 그제부터 레이 달리오께서 이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창업하신 분이고요. 원래는 이제 투 베드룸 아파트먼트에서 창업할 때부터 돈이 많아서 뭐 엄청나게 화려한데 사무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파운더시고 CIO 그죠? Chief Investment Officer 체어맨이시고요.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트먼트 펌이죠. 가장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는 예를 들어서 금, 그다음에 달러, 골드, 원유 이런 거에 롱숏을 하면서 매크로 인베스트먼트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책을 여러 개 내고 있는데 거기서 유닛 프린서플 투자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이디어 머리토크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머리토크래시가 뭐냐면 meaningful work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radical transparency를 통해서 meaningful relationship을 달성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부분 Principle, Life and Work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Principles for Making Right Decision입니다. 8개인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쉬운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놨습니다. 넘버 1, 당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예를 들어 제가 골드가 갈 것 같아요. S&P 500 지수 대형주보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반대 의견을 가지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버 1. 넘버 2. 올바른 판단에 대한 가능성을 올리는 것은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raising the probability of being right is valuable.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생각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맞을지 내가 맞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판단에 대한 가능성이 올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올바른 판단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상대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triangulate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육체 이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당신과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을 공정하게 삼각형의 공간을 둬서 내가 삼각형에서 보면 난지 상대방인지, 그죠? 나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의 어떤 게 맞는지 보라는 거죠. 넘버 4.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당신의 투자 결정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believability, 아까 제가 여기 이제 두 번째 컨셉에서 얘기하신 being right에 대한 거거든요. raising the probability of being right이 결국은 believability를 weight your decision making,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좋은 감정을 유지하라. 이게 이제 결국엔 emotion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emotion. harmful emotion을 갖지 마시고요. 좋은 emotion을 가지세요. 그래서 beneficial emotion. 나쁜 감정은요, good decision을 하는 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넘버 2는 learning and then deciding. 먼저 막 deciding 하지 마시고 문제가 무엇인지, 현상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넘버 6, 최선의 대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되 당신에게만 어울리는 답을 찾지 마세요 라고.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Remember you are looking for the best answer. 최선의 답안을 찾는 게 투자인 거지, 단순하게 당신에게 오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당신에게 잘 맞는 답을 찾으면서 나를 버리라는 거죠. 그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이 그분이 맞을 때는 그분의 때로는 앤서를 찾아라. 넘버 7. 당신은 최선의 가능한 선택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믿으라. 자, 아무리 내가 트라이앵귤러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아는 것보다는 최선의 길을 모르는 것을 다룰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있음을 인지해라. 굉장히 어려운 말.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해라. 이게 이제 그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인지해라 라는 건데요. 내가 결국엔 너무 자만에 빠지지 마라. 겸손해라. 내가 모를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 라는 거를 인지해라.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 내가 지금 최선이라고 믿는 방식이 항상 미래에 내가 지금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산 이 종목이 결코 항상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넘버 8. 대중들의 믿을 만한 점에 무게를 둔 투자 결정 과정과 당신이 믿는 것과 서로 비교해서 항상 최종을. 자, 대중이 맞으면 대중이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대중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0.01%가 더 많은 부를 갖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대중의 투자 결정과 대다수의 사람들의 투자 결정은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대중의 투자를 믿지 말라. 자, 제가 글로벌 주식TV에, 자, 우리 지금 글로벌 주식TV 가보시면, 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이죠? 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동영상을 또 제가 이제 올려서, 레이 달려 최근에 한번 올린 게 있고요. 자, 게시물에, 우리 글로벌 주식TV 게시물에 쭉쭉 이제 아침에 심심하지 않을까봐, 주말에도 가끔 제가 토요일 일을 하나씩 이제 중요한 이슈 같은 거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꼭 원문을 올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글을 참조를 하다 보면요, 자꾸 약간 쏠립니다. 한쪽으로. 제가 저는 분명 정치적 중립이지만 좌측 우측 자꾸 쏠리거든요. 네. 그래서 원문을 계속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 이제 틱톡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 업종 관련된 어떤 인사이트인가요? 그리고 인텔 관련된 뭐 이슈도 좀 금요일날 인텔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지금 이제 종가에 올라서 또 저녁에 다시 장이 열리겠지만, 자, 제가 진정한 금의 시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라는 게 뿅 이제 베타라고 칭하는, 네, 뭐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한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저도 조만간 네, 돌아가시겠죠. 네, 사망하겠죠. 젊은 분들이 계속 네,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주도 업종은 과연 누가 될지. 자, 제가 나중에 종목을 실제로 편출입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보니까 펩시콜라 월마트에만 다른 도매상보다, 물론 월마트가 가장 많은 수량의 펩시콜라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거를 물량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가격을 다르게 하면은 안 된다는 미국의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에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도매상보다 월마트는 워낙 싸게 주니까 펩시콜라는 이걸 비밀로 했는데, 이게 좀 가격 정책이 좀 나갔나봐요. 그래서 근데 펩시콜라만 주가 빠진 게 아니고요. 제가 코카콜라도 코크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코카콜라 회사가 많이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원본 올려놨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AI가 끊임없이 우리의 지금 실생활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스마트폰 할 때는 서클 투 서치였잖아요. 이렇게 서클을 하면 그 관련된 뭐 쇼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쫙 보여주는 게 가장 최근에 이제 구글하고 협업 AI 작품이었는데, 이번에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챗GPT는 아니고요. 챗GPT는 지금 AI 애플에 들어가서 이제 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구글의 제미나이는 리마인더 하고, 이게 지금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 비서 관련된 협업이 가장 크게 좀 새롭게 보시면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돼서 새로운 AI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틱톡 관련된 뉴스가 이제 제가 주말에 보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에서 더 이상 틱톡을 다운받을 수 없다고 완전히 지워졌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틱톡도 서비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만두기 이전에,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중단을 시켜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약간 우울한 슬픈 소식이 있었었는데, 다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 공공시를 기준으로 트럼프가 50% 이상을 미국 기업이 소유하면 괜찮다, 빨리 딜을 해라, 파이널 딜 할 때까지 내가 살려줄게 라고 바이든이 이 틱톡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사라졌다가 다시 짠! 네, 우리 틱톡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자, 이 틱톡 관련돼서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거를 틱톡을 금지를 원하는 미국 성인들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약간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했었고, 또 항상 바이든이 했던 정책은, 아무래도 트럼프는 같은 정책을 쓰면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반대되는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빨간색이 최근이고요. 2023년 이건 까만색은 재작년. 네, 작년에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틱톡 밴에 대한 서포트니까 틱톡이 없어져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민주당과 선거를 하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혹은 틱톡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트럼프 당선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해. 지금 세컨 텀이잖아요, 트럼프께서. 2016년도에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이게 지금 2016년도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강세가 꺾였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때도 관세를 강하게 먹인다고 예고를 했었고요. 관세 대통령이죠. 지금도 똑같은데 이미 쫙쫙쫙 오른 폭은 거의 피크까지 왔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게 항상 선반영되고, 우리의 뉴스과 우리의 전망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달러를 바로 관세 때문에 달러 강세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전망과 그 뉴스가 다 맞으면 모든 사람이 떼돈을 벌겠죠. 하지만 뉴스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는 잘 정확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피크가 좀 왔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테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크가 급등을 했는데 인텔을 누가 인수하느냐라는 뉴스가 나왔느냐면, ARM이 인텔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급등을 했는데요. 자, 지금 섹터별로 각 연도마다 어느 섹터가 가장 좋았는지를 이제 이렇게 그 업종 캘린더로 많이 보이잖아요. 최근 10년 동안에. 자, 테크가 4번 연속 10년 동안에 거의 40% 1등을 차지했고요. 테크가 1등을 차지하지 못했었던 날은 4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개 중에 넘버원 40%를 차지했고요. 1등을 차지하지 못한 세 번째, 네 번째니까 6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3번은 4등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나머지 테크는, 자, 한 번 제일 많이 빠진 적이 있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테크 거의 1등과 4등, 5등을 했기 때문에, 자, 테크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두 개 합하면 거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그죠?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듯이 미국에서도 사실 테크가 절대적입니다. 네, 절대적이고요. 자, 나머지들이 가끔 에너지가 코로나 이후로 짱짱 올랐었고요. 2021년, 2022년 동안에 한참 좋았던 에너지들은 사실은 나머지 거의 바닥을 깁니다. 그죠? 네, 바닥을 기고요. 나머지 헬스케어가 한 번 있었고요. 자,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3등 했다가 헬스케어가 최하위였다가, 그죠? 중간쯤 했다가 대장하다가 헬스케어, 자, 밑으로 제일 좀 약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 하다가 또 하위로 내려옵니다. 또 상위로 약간 올라갔다가 네, 중간으로 내려갑니다. 자, 가장 최근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국지적인 거고요. 헬스케어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강했었죠. 그죠?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미국에서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한 건 테크. 자, 파이낸셜 한번 볼까요? 자, 파이낸셜 중간 하다가 하위 한 60% 중하위 하다가 2등 했어요. 그 다음에 상위, 그죠? 파이낸셜. 또 하위 2등 했어요. 자, 파이낸셜. 또 하위 또 3등 했어요. 네, 파이낸셜.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네, 또 중간 이하. 자, 또 파이낸셜 더 하위. 그 다음에 작년에는 2등. 자, 그래서 미국에서의 전통적인 최강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테크입니다. 테크. 아시죠? 자,
미국의 전통적인 최강 군단은 테크입니다. 테크가 미국을 점령하고 있고 미국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기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시나요? 네. 베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2025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자, 베이비 부모라고 하시는, 자,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0.4%니까, silent generation. 자, 침묵하는 제너레이션입니다. 이분은 194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베이비 부모, 1946년부터 1964년도까지는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4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베이비 부모라고 하시면 안 돼요. 79년까지를 X세대라고 합니다. X세대. 자, 밀레니얼 80년대부터 94년까지. 자, 2009년까지를 젠, 그 다음에 알파, 젠 알파, 2024년까지. 2010년도부터. 근데 새로운 2025년도부터 베타, 제너레이션 베타가 이제 베타라고 칭합니다. 자, 이게 지금 2035년 되면 가장 큰 상층부를 차지할 걸로 그렇게 예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세요? 네, 저도 보니까 X세대에 속합니다. 이미 점점 줄어드는 베이비 부모 다음 세대에 속합니다.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고요. 벌써 제가 조금 없어지는 그 다음 세대에 속해 있군요. 자, 이런 세대가 지금 속해 있는데 미국에서 싱글 패밀리 하우스거든요. 싱글 패밀리요. 더블 패밀리가 아니고요. 일가족이에요. 일가족 집에서 베드룸 넘버가 1 bedroom, 2 bedroom, 3 bedroom, 4 bedroom인데요. 가장 많은 비중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점점 핵과저가 돼가니까 bedroom이 1 bedroom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 bedroom 이하의 작은 집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3 bedroom도 줄어들고 있고요. 늘어나는 게 물론 그 증가율이 2020년 팬데믹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다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된 넓은 집, 큰 집, 베드룸 많은 집, 침대 많은 방이 유행을 탔나요? 지금은 48%로 4베드룸이 48%고요. 3베드룸이 43%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뭐냐면 집은 사치제다. 어파트먼트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사치제다. 집이 사치제가 아니라 필수제라고 하면 1 베드룸, 2 베드룸 비중이 늘어났겠죠. 그죠? 하지만 4 베드룸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큰 집, 좋은 집, 베드룸이 많은 집, 침대가 많은 집을 선호한다. 자, 우리가 아무리 주가가 좋고 가상화폐가 좋더라도 아파트의 투자 매력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첫 화면에 두 번째 포인트로 적어드린 게 뭐냐 하면, 자, 금 가격이 진짜 금 가격이 되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자, 실제로 1930년부터 1960년까지는 스톡이 골드 가격을 아웃퍼폼한 상대 가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골드가 다시 1960년부터 80년까지 20년 동안은 앞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시 또 198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스탁이 골드를 아웃퍼폼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버블이 있었잖아요. IT 버블. 그러면서 주가지수가 엄청 달렸으니까. 그 다음에 주가지수가 엄청 빠지면서 골드가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다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스탁이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짝짝 대각선을 그어 보니까 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고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고점을 연결한 선이고요. 저점을 연결한 선을 치고 내려왔어요. 자, 서포트 라인, 리지스턴트 라인이고 상방이 아니라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이건 뭐예요? 골드가 아웃퍼폼한다. 뭐냐? S&P 500 지수가 대형 지수가 조정받는다. 상대적으로 누구 대비해서? 골드 대비해서.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적극적으로 S&P 500 지수에 엄청 올인을 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골드가 더 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짧게 진행되는 게 뭐 6개월, 1개월 뭐 이게 아니고요.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20년, 그죠? 20년, 10년 좀 기간이 긴 시기입니다. 아시죠? 적극적으로 지금 할 때는 아니다. 주식을 엄청, 그죠? 자, 항상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포트폴리오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도 자, 제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실제로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종가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종목이 많이 올랐고, 두 종목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러빈후드, 브로드컴, 테슬라 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8% 올랐고요. 러빈후드가 4.5%, 브로드컴 3.5%, 테슬라가 3.1% 올라서 이 종목들은 1%씩 빵빵빵 종가 기준으로 털 겁니다. 털고 그다음에 좀 조정이 많이 받은 종목이 있는데 아이온큐하고 일라일리가 조정받아서 1% 샀습니다. 그래서 4%는 팔고 현금 만들고 2%는 다시 사주고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자, 이렇게 지금 네, 제가 존 버글님의 퍼머넌트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 젊은 사람은 채권 50, 주식 50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7대3 이 정도까지.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은 채권 뭐 90, 뭐 이렇게 채권 90, 주식 10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5대5 비중으로 봐서 미국 장기 채권을 50, 나머지 50 가지고 주식과 현금으로 가고 있고요. 9개를 제가 종목을 가지고 비중을 하고 있는데 올라간 건 4개를 줄였어요. 그리고 내려간 거 2개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테슬라 6%, 일라일리 7%, 그 다음에 퍼솔라 2%, 구글 5%, 아이온큐 1.5%, 마이크로소프트 4%,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1%, 로빈후드 3%, 브로드컴 4%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33.5% 갖고 있고요. 현금 비중은 16.5% 네,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실제로 실시간대로 이렇게 종목을 이게 지금 편입하기 전이고요. 편입하기 전에는 종목을 이제 안 줄였으니까 올라간 거, 내려간 게 안 샀으니까 그죠? 뭐 종목의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난 거는 좀 잘라야죠. 네. 후드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업하고 테슬라 이렇게 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좀 잘라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자 리밸런싱을 좀 했고요. 올라가는 거 팔고 내려가는 거 사고 3% 이상 올라가는 건 1%씩 줄였고요. 좀 많이 2% 이상 3% 내려간 거는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하고 일라일리 샀고요. 일라일리가 조금 많이 비중이 좀 커졌죠. 네, 그리고 테슬라 1% 줄였고요. 구글 그대로 후드 1% 줄였죠. 네, 브로드컴 1% 줄였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줄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대로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대로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줄였어요. 그래서 줄여줬어요. 퍼솔라 그대로예요. 아이온큐 더 샀습니다. 네, 근데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